6.3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과방위 배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위증 혐의로 과방위가 고발한 이진숙 의원이 자신을 고발한 과방위에 들어오는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원구성이 마무리된 뒤 처음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간 거친 공방이 오갔습니다. 피감기관이었던 방송통신위원장 출신인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에 대해 민주당이 자격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재직하던 기관을 자신이 감사하는 사실상의 셀프 감사의 주체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과방위의 공정성을 위해 떠나십시오. 국회의 신뢰를 위해 떠나십시오. 민주당은 앞서 과방위로부터 고발됐던 이 의원이 과방위원이 되는 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며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받은 뒤 보임 해제를 결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은 지금 업무상 배임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정치적 중립 의무 논란, 여러 가지 위법 논란의 직접적 당사자입니다. 특히 이준석 의원께서는 과방위에서 고발을 당하신 분입니다. 국민의힘은 고발당한 것이 문제라면 민주당 의원들도 이재명 대통령도 다 자격이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의원의 과방위 상임위원회 자격이 없다면 주장하는 그 논리대로 그럼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의 자격이 있다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이 의원 역시 자신은 과방위원 자격이 충분하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학 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집단 기자회견을 한 데 대해서 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그 고발건과 관련해서 고발인과 피고발인이 같은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없다. 그래서 내쫓아야겠다. 집단적으로 저에 대해서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민주당 과방위원 전원 일동으로 저에 대해서 비토, 사실상 보이콧을 한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회로서 창피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께서 마땅히 정당한 절차를 통해서 일을 진행시키시겠지만 조금 전 서천호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고 또 국회법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방위원으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고 또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아까 본인이 뭐라 그랬냐면 본인에 대한 비판은 본인을 선출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본인을 비판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선 명예훼손까지 운운합니다. 그럼 동료 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니까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늘 간사 선임 안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의 반성을 요구했는데요. 윤석열 공직선거법 1심 판결 나왔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왔고 397억 반납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필리버스터 한 게 750시간입니다. 본회의 올라온 안건마다 건건히 반대하면서 상임위를 통해서 올라오고 법사위를 통과해온 법안들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진숙 의원까지 과방위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의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법사에서 일할 때도 모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에 남편이 피감기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내내 법사위 위원이 될 뿐 아니라 간사 선임까지 해달라고 목리를 부렸던 국민의힘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정원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이해충돌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피감기관과 연결돼서 고발을 당한 분입니다. 그런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 권한을 주어선 안 됩니다. 정상적인 감독, 감사 기능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과방위의 위원이 돼선 안 될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국민 사과도 안 하고 입장 정리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국회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보이콧하는 것을 국회의원의 권리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간사 선임의 권한을 줄 수 있습니까? 저는 오늘 간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고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국민의힘의 대국민 사과를 공식적으로 요구해 주시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에서 당연히 나가야 되고, 오늘의 발언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분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되셨으니 국민의힘에서 파면을 하시든 직위회제를 하시든 알아서 국민정서를 활용해서 판단하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규 위원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의 위원들입니다. 이진숙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부임됐습니다. 자신이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직접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 대상에는 이진숙 의원이 직접 결정하고 집행한 업무도 포함됩니다. 자신이 한 일을 자신이 감사하고 평가하는 상황입니다. 국정감사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진숙 의원의 기자회견은 이러한 우려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진숙 의원은 이해충돌이라는 핵심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나만 문제냐는 식으로 동료 의원들을 공격하고 아무 관련 없는 대통령까지 끌어들였습니다. 자신의 이해충돌 문제를 거대한 정치 공박으로 바꾸고 그 뒤에 숨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 의원을 공격한다고 이해충돌이 결코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들인다고 이진숙 의원이 답해야 할 질문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방통위원장으로서 자신이 내린 결정을 국회의원이 되어 직접 감사하는 것이 과연 공정합니까? 오늘 기자회견에는 해명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에 대한 모욕, 논점 흐리기, 책임 전가만 있었습니다. 법적, 윤리적 문제를 정치적 피해자 행세로 덮으려는 태도도 부적절했습니다. 국회의원의 품격은 불리한 질문을 받을 때 드러납니다. 책임 있는 의원이라면 법과 절차에 따라 답해야 합니다. 이진숙 의원은 오늘 국회의원에게 과방위위원에게 요구되는 공정성과 품격을 스스로 훼손했습니다. 국회법 제32조의 4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유가 있는 의원은 해당 감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진숙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당연히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뿐만 아니라 진짜 이진숙이 저기 들어간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보임 해제를 요구를 했는데 이진숙이 전학생을 집단 괴롭히듯 한다라면서 저를 쫓아낼 계획이라면 민주당 이것들 각오해라. 민주당에서 최소 수십 명이 상임위원 자격을 잃게 될 것이다. 이런 또 얘기를 또 해. 그래서 지금 과방위 간 거에 대해서 형이 얘기해 준 것처럼 모두가 어떻게 이진숙이 다시 과방위에 가서 앉을 수가 있냐라는 감정은 당연하죠.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자격이 있냐 이진숙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진숙은 이제 집단 괴롭힘이다라고 대도하는 소리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를 우리 뽕우 형님이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유가 없는 게 아니니까. 아니 민주당 의원들이나 법률권 의원들이 감정적으로 싫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로 자격 문제,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니까 국회 윤리자문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서까지 지금 요청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국회 사무처에서 이거 문제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보임 해제해야 돼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럼 왜 그러느냐? 일단 이 사람이 불과 한 2년 전에 2년 전이 뭡니까? 이제 1년 전밖에 안 됐네. 그렇지. 네, 한 1년 조금 넘게 전에 작년 6월 전까지 5월 전까지 이 사람이 방통위원장이었어요. 그리고 방통위원장으로서 작년 대선 때 이 사람이 막 극우 유튜브 같은 데 나가서 방통위원장인데 방송 나가서 민주당 좌파다. 민주당 좌파는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이렇게 선거 개입성 발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윤리법 위반이에요. 실제로 고발돼 있어가지고 수사받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감사원 그리고 그
인사혁신처로부터 징계를 이미 받았어요. 아, 받았어요. 네,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이미 징계를 받았어요. 맞다. 네. 거기다가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빵진숙. 빵진숙. 빵진숙으로 수사받고 덕화. 있어요. 예. 거기다가 이게 다 현직 방통위원장으로서 수사받은 기록들입니다. 거기다가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문제된 게 뭐냐? 작년까지 방통위원장이었는데 방통위원장으로서 뭐 했습니까? 불법적 2인 체제로 네, YTN 민영화, 김태규랑 같이 예.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이런 거 강행했어요. 맞아요. 더 큰 문제는 이게 법원에서 잇따라 위법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둘이서 그렇게 결정한 둘이서 한 거. 거는 다 위법이다. 위법이다. YTN 매각 결정도 위법이다. 음. 공영방송 이사 선임한 거 줄줄이 다 위법 판결 났어요. 네. 다 취소했어요. 근데 민영화랑 이건 또 돼버렸잖아, 진행이. 그러니까 뒤늦게 위법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게 방통위원장으로서 한 행위가 위법 판결이 나왔네. 그러면은 이거는 좀 이따가 올해 10월달에 국정감사 할 때 이 사람은 현직 의원이 아니라 당시 방통위원장으로서 증인으로 나와야 될 판이야. 아, 10월에 국정감사 있어요? 국정감사 매년 하는 거니까 10월마다. 아, 맞네. 네. 이 사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야 될 판인데 그러네. 자기가 과방위에 와서 국회의원으로서 앉아 있겠다는 거야. 이게 결정적인 이해 충돌이고요. 오케이. 심지어는 그 불법적 2인 체제를 주도했다는 걸로도 고발돼 있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과방위원으로 오기에는 문제가 있죠. 실질적으로. 완벽하게 법적으로. 이해된다. 아, 그러면 확실하네. 네, 진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지금 걸리는 게. 지금 이제 8월이니까 2달 뒤면은 국정감사가 있고 각 상임위별로 국정감사를 하는 건데 그렇죠. 과방위에서 국정감사하는 대상이 당연히 이제 방통위도 들어가는 당연하죠. 거고 예. 지금 이런 위법 판단 나오고 이게 왜 이렇게 됐고 이걸 따져 물을 대상자 중에 한 명이 이진숙인데 네. 당연히 불러야 돼요. 이 사람은. 당연히. 그런데 이 사람이 과방위원으로 그 증인석이나 그 자리가 아니라 의원 그 위원석에 앉아서 질의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네. 말이 안 되죠. 떵떵거리면서 자기가 피감기관도 치워주겠다는 건데. 진짜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감정은 네. 오히려 두 번째고.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이런 게 아까 이봉은 거 잘 얘기했지만 그 화가 나서 그런 게 화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진짜로 문제가 되니까. 이해 충돌이지.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안 됐으면 당연히 불렀을 거예요. 전임 방통위원장으로. 그렇죠. 예. 당연하죠. 물론 국회의원이 됐어도 부를 수는 있습니다. 어. 이 사람이 과방이면 아니면. 예. 그러면은 이거 다시 보면은 이진숙이 전 학생을 집단 괴롭힌다라고 표현할 게 아니라 집단 괴롭힘을 한 그 일진이 학폭위에 들어와 있는 거네. 그렇지. 그렇죠. 진짜 일진이 네. 학폭이 들어와서 앉아 있겠다는 거네. 예. 전학 조치된 학폭 가해자가 다시 그 학교 온 거나 다름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큰일이네, 큰일. 진짜. 이야. 아, 그리고 진짜 저는 이진숙이 너무 싫은 게 지금 당연히 이런 문제는 객관적으로 그러니까 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짚어주셨는데 이 말하는 것도 진짜 날 쫓아낼 계획이면 각오해라. 민주당 상임위원 내가 자격 잃게 하겠다고. 이런 어떤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이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잖아. 선수가 내가 정말 레드카드 받을 짓을 했는데 자기가 심판을 하겠다는 거야. 맞아요. 딱 그거예요. 예. 그런데 너네 각오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진숙을 왜 싫어합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싫어하는 거지 아닙니까? 이런 태도나 발언, 수준. 국민의힘이 더 큰 문제예요. 어제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서 윤리자문위원회 이제 유권 해석을 맡기니까 예. 과방위에 김장겸 이런 사람들 있거든요. 김장겸 이런 사람들도 부당노동행위로 위법 확정 판결 받았는데 윤석열이 사면해줘가지고 지금 국회의원 돼 있는 사람입니다. MBC에서 부당노동행위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도 지금 과방위 와 있어요. 김장겸 의원 이런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진숙 의원이 이해충돌이면 민주당 의원들 전부 다 이해충돌이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해 주려고 이재명 대통령 변호해 주려고 지금 각 상임위 들어가서 법사위에서 법 만들고 하지 않느냐. 이해충돌이라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죠? 이해도 안 돼. 그냥 궤변이에요, 궤변. 정말 힘들어. 네. 아니 근데 이 방통위에서 이런 2인 체제로 이제 위법적인 그 결과들을 낼 수 없도록 법 개정됐나 이거? 아직 법 개정됐어요. 개정됐어. 네. 저 인원 네. 방통위 이제는 2인 체제 못하도록 최소한 쉽게 말하면
야당에서 임명한 추천한 위원들 다 들어와 있어야. 이거 진즉에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다 됐어요. 잘 됐네. 네. 그러면. 다행이네. 난 이제는 혹여나 이런 거 못합니다. 이런 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법을 또 개정하거나 만들어야 될 때 또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는데 법사위엔 또 김태규가 들어가 있잖아. 그렇지 또 못하게 할 거야 아마. 법사위에 김태규 들어가 있어. 김민전이랑 이 사람아 어떡할 거야? 윤석열? 윤석열이라 그랬어? 맞아 어제 법사위에서 이걸로 엄청 화냈잖아. 맞아. 김태규 의원이. 난 진짜 미치겠다 정말. 왜 들어왔어요? 자, 오늘 원 구성이 끝난 이후에 과방위 첫 회의를 열었는데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의 배정을 놓고 민주당이 이해충돌이라고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자, 자신이 지난해까지 위원장으로 재직했던 방송통신위원회를 감사하게 되는데 자, 다시 얘기해서 자신이 했던 일을 자신이 감사하거나 평가하게 되는 셈이라서 이해충돌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지금 이진숙 의원은 과방위 차원에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 고발된 당사자가 바로 그 상임위 위원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입니다. 네. 아,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이런 경우는 잘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뭐 이해충돌 논란들이 여러 번 있었지만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사례들은 사실상 눈에 띄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진숙 의원은 자신의 자격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민주당이 오히려 자신을 왕따시키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는데 먼저 들어보시죠. 마치 전학온 학생에게 집단 왕따, 집단 괴롭힘을 하듯이 이진숙 의원이 자격이 없다. 저에 대해서 자격 시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국민들 뿐이고. 그러자 이제 여권에서도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하라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들어보시죠. 본인에 대한 비판은 본인을 선출한 국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동료 의원들에 대해선 명예훼손까지 운운합니다. 그럼 동료 의원들은 국민이 선출한 의원이 아닙니까? 본인이 지금 얘기하는 건 국민에 대한 비난이 아닙니까? 말이 되는 얘기를 하세요. 예. 같은 상임이네요. 기억진 의원도. 언론 빌런의 끝판왕 이진숙 잡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통위원장입니다. 지난 1월에 헌재에서 본인 탄핵이 기각이 되면서 다시 직무에 복귀를 합니다. 당시 기자들 만나서 내란이라는 표현을 기사 제목에 그 확정된 것처럼 쓰지 좀 말아라. 이거 법적 절차 진행 중인데 확정이 말이 되냐? 보도 지침 내리는 것처럼 기자들한테 훈계를 하거든요. 이걸 두고 또 우리 최민희 의원님이 대정부 질문에서 한마디 합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방통위 출근해서 기자실 갔죠? 맞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란이라는 게 아직까지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해야지 정확하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치 않다라고 언론 선배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폭동이라고 쓰면 안 되나요? 저는 그 부분에서는 제가 언급한 바 없습니다.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예, 폭동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제가 괜찮다 말다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고 마찬가지로 내란에 대해서도 그것은 내란이다 아니다 언론에서 평가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119 폭동은 또 폭동이라고 생각하나 보네. 왜냐면 그거는 윤석열이가 폭동을 일으킨 거 아니니까. 그런가 보네. 야, 대단하다. 오늘 어제 단독 보도 하나만 더 전달을 드리면 MBC 단독 보도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동생 신동호 씨를 EBS 사장으로 앉히려다가 지금 법원에서 효력 정지를 시켰어요. 2인 체제 이거 안 된다. 이진숙이 여기에 바로 불복하고 항고를 했거든요. 여기에 더 나가서 현재 EBS 사장 김유열 사장을 직무정지 가처분해달라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김유열 사장 임기가 끝났는데 계속 일하고 있으니까 내 임명권 행사가 지금 침해된다. 네가 빈자리를 빼줘야 내가 늘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징글징글합니다 진짜. 이러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국의 도피성, 외유성 뭐 출장을 지금 나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징글징글해. 징글징글한데 좀 아까 그 소송 있잖아요.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저희가 정신 차려 이진숙 이 얘기를 하게 된 이유가 김유열 사장은 본인이 복귀하고 싶다고 복귀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에서
예, 그 신동호에 대한 임명 절차가 적법하지 않다. 네. 2인 체제 방통위에서 이 중요한 사안을 의결하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가처분 신청을 김희열 사장이 했는데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EBS법에 보면 다음 사장이 임명될 때까지 전임 사장이 사장 역할을 대행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EBS 법에 있어요. 나와 있어요. EBS 예, 법이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법에 따라. 그런데 아. 김미열 사장을 상대로 이런 소송을 벌이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고요. 그러네. 법원 싸우려면 법원의 소송이 잘못됐다. 아. 이렇게는 못하고 비겁하게 우회해서 아, 김미열 그래요? 사장에게 이게 성립이 아예 안 되는 가처분 신청이네. 웃기는 거라니까요. 원 이게 그 김효열 사장이 나간다 하더라도 신동호 사장이 들어올 수는 못 없는 들어와요. 거잖아요. 근데 나가는 판결도 안 나올 거라고 저희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다들 그 반응이 지금 각종 그 사이트에 이 소식이 올라왔어요. 그럼 거기 법률가들 반응이 야 진짜 제대로 미친 사람 나타났다. 이거 진짜 징글징글하네. 이건 아예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네. 신청이었네. 근데 이제 자유는 있죠. 가처분 신청을 한번 할 하건, 자유는 있죠. 네, 저를 권성동이 고발하건 네. 고발의 자유는 다 있습니다. 네. 이진숙 아무튼 지금은 현재 미국에 가 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 문제인 게 지금 SKT 유심히 난리가 개인정보 났습니다. 털렸잖아요. 지금 난리입니다. 이게 2천만 건 정도 털렸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은 각종 거기에 막 걱정을 낳고 이런 상황인데 방통위가 이용자 보호 과가 있어요. 방통위가 요거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과기부가 있는데 내가 왜 이런 태도를 많이 취하는데 이진숙이 그게 아니라 이용자 보호의 역할은 방통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안 돼서 저희가 아침에 이제 이진숙에게 경고하려고 네. 봤더니 10시 35분에 이미 가버렸더라고요. 오전에. 예, 오전에. 예, 그래서 지금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 있다가도 와야 될 판인데.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곧 성명이 나갔는지 아마 제가 오는 중에 나갔을 수도 있는데 이진숙 빨리 돌아와서 이거 해결해라. 네. 그렇게 성명을 냈죠. 그 지금 뭐 여러 가지 법적인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진숙이가. 저거는 그 방통위 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사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억 네. 13억 때문에 13억 예산을 우리가 국회가 삭감해서 막 자기가 유감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네. 그 13억이 이 법원 소송비 깎은 거예요. 저희가. 그래요? 13억 기본 예산이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기본 예산 안에 방통위 지금 없는 위원들 인건비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삭감해 버렸고요. 네, 그리고 당연히 삭감해야 되는 그리고 거죠. 법원 소송비 이것도 법원을 상대로 그러니까 법원 소송에서 이겼으면 저희가 삭감 안 하죠. 판판이 다 깨졌어요. 다 깨지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그 비용 뭐 그냥 우리가 삭감하겠다 했더니 네. 얘기하는 게 자기 탄핵한 비용 있잖아요. 본인 탄핵했잖아요, 저희가. 네. 그 소송비가 한 4, 5천 들었거든요. 많이 잡아서 4, 5천인데 그 비용을 국회의원한테 물어내라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물어내라고 어떤 그냥 말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그 얘기를 저는 물어내라고 표현했지만 이거 표현을 바꿔서 국회에서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소송을 할 듯하게 보도도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정신 차려 이진숙 이렇게 네. 하고 성명서 냈어요. 정말 내구조가 이상합니다. 이진숙은 이 사회가 정상화되면은 치러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본인이 근데 본인 진짜- 개인 차원에서. 진짜 빌런들이다. 와. 진짜 빌런들이에요. 네. 네. 근데 이 징글징글해. 빌런의 수준이 진짜 징그럽고 네. 괴이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이진숙을 종군 기자라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네. MBC. 그래서 제가 그 민원연 사무총장 때 이진숙 씨를 불러서 토론회를 2번 정도 했어요. 근데 그때 느낀 게 종군 기자가 왜 이러지? 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 종군 기자라니까 MBC가 그렇다니까 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1년 과정을 보면서 아까 기회주의가 제일 위험하다.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MBC가 그때는 그가 종군 기자 연할 때는 그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개혁적인 에너지가 막 올라갈 때예요. 네. 그래서 노조 활동도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바뀌었던 건 언제냐?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완전히 돌아서 방송장악의 여장군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방송장악의 여장군이 될 때 정권은 바뀔 수 있는데 왜 그랬을까? 이런 의심이 생기죠. 네네. 왜 그랬을까? 그때 민주당 후보가
이명박한테 530만 표 차로 집니다. 네. 그래서 다시는 진보가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은 상황이었어요. 완패를 하니까 저쪽으로 가야겠다. 예, 그냥 막 100만 표 이렇게 지면 그래도 희망의 싹이 있는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네. 530만 표 차로 지고 나니까 분위기가 이제 진보는 죽었다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돌아선 거예요. 와, 그런가? 그래서 기회주의라는 얘기 아까 강의하시더라고요. 들으면서 맞아, 이 빌런들은 다 기회주의야. 이재명 개딸 정권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시즌2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개딸 민주당, 개딸 이재명 정권의 반헌법적인 작태를 고발하고자 합니다. 민노총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주역 중에 주역이었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보은을 할 시간이 왔습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국무위원이 됐습니다. 장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최고의결기구 국무회의에 민노총 출신이 떡하니 장관이라는 이름으로 앉아 있습니다. 이 민노총 출신 장관을 최고의결기구 국무회의에 자리 잡게 만든 것이 바로 이재명입니다. 국무위원은 현재 20명입니다. 민노총이 어떤 집단입니까? 민노총 간부 간첩 사건에서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김정은에게 보낸 충성 맹세문에서 일부를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읽기조차 역겹지만 참고 읽어보겠습니다. 판단은 국민 여러분께서 해주십시오. 2018년 12월 9일자 맹세문입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는 조선 반도에 김일성, 김정일주의를 온결의 성원 모두가 우러르는 주체 혁명의 새 세상을 열어주시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우리 당은 우리 사상과 사회주의 위협을 이루기 위하여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를 순회로 인민과 함께 혼연일체 불굴의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충성 맹세문을 쓴 이 사람의 조국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입니까? 아니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입니까? 그의 대통령은 이재명입니까? 김정은입니까? 2020년 9월 30일자 충성 맹세문입니다. 지사와 남조선 혁명가들 앞에 나서고 있는 방대한 혁명 임무를 경애하는 최고 지도자 김정은 동지가 가리키는 방향에서 결사 관철하는 것을 혁명 전사의 가장 신성한 의무로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지사는 당 창건 75돌에 모두 다 위대한 당의 영도에 따라 불굴의 혁명 신념과 불같은 조국애로 김정은 동지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 김정일 동지의 당으로 강화 발전시키며 수령님과 장군님이 사상과 업적을 빛나게 계승하여 이남 사회에 김일성, 김정일주의와 위협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이 땅 위에 꿈에도 그리던 조국 통일을 이룩하는데 한 몸 바쳐 투쟁할 것을 결의합니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 만세, 아름찬 투쟁의 역사 조선 노동당 만세, 김일성 김정일 주의화 실현 투쟁 만세. 이런 사람을 간부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 민노총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개딸 정권은 이 민노총 출신, 민노총 위원장 출신을 버젓이 20명 대한민국 최고 의결기구인 국무회의에 정멤버, 국무회의의 일원으로 발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충성 맹세문을 북한 정권에 바치는 조직원을 둔 민노총, 그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버젓이 대한민국의 장관이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청와대 한가운데로 입장했습니다. 민노총 간부 성모 씨는 간첩 혐의로 9년 6개월 형이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충성을 맹세하고 간첩 혐의로 9년 6개월의 형을 받은 간부들이 있는 민노총, 이 민노총 출신들이 대한민국 청와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2026년 자유 대한민국이 이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 이진숙은 이재명 정권을 민노총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이 되고 민노총 부위원장 출신이 대통령실의 수석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석은 장관급이죠. 정말 이런 정권 처음 봤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재명 민주당 정권은 위선 정권입니다.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특검 후보 추천을 야당에게 달라고 하고, 여당이 되니까 자신들이 특검 후보 추천을 하겠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2024년 7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박균택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해병 특검법이 위헌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이번에도 선거관리위원회 관련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참정권 침탈 사태 관련 특검, 민주당은 야당 국민의힘에게 특검 추천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시절 민주당 의원들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다시 박균택 의원의 발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당 의원들로서 대통령을 보호하고 싶은 마음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은 대통령의 대리인이 아니고 국민의 대표자입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국민의 뜻과 명백히 어긋나고 시정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여당 의원님들이라 할지라도 국민의 편을 들어주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박균택 의원 말씀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정확히 반복해서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번에 투표 용지를 부족하게 공급하면서
국민들의 참정권이 침탈된 것은 명백히 대통령 책임이라고,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거만큼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정권 침탈 사건과 관련한 특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특검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야당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주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그동안 대통령 관련 사건은 야당에게 추천권을 부여해 왔습니다. 라고 박균택 의원은 이야기하셨죠.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께 촉구합니다. 이번 참정권 침탈 사건, 민주주의 침탈 사건에서 만약 특검 지명권을 국민의힘에게 주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